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알리고 소란을 피울 경우 주거 침입과 폭행,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까지 문제될 수 있어 이런 행동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이혼 소송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실무상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를 모아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증거를 모으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증거 수집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혼 소송에서 증거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문제되면 도리어 본인이 형사처벌되거나 손해배상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증거를 수집할 땐 그 증거를 통해 얻는 이익과 이후 생길 위험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비번이 걸린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또한 모두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부끼리는 비번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자동 로그인된 상태에서 우연히 보게 됐다고 주장할 경우 이것만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방 차량이나 물건에 녹음기나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하는 경우인데요. 불법 녹취나 몰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비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없다 보니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공무원이라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판결 확정과 동시에 퇴직 처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숙박업소 객실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물리적 충돌을 벌이거나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알리고 소란을 피울 경우 주거 침입과 폭행,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까지 문제될 수 있어 이런 행동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법한 증거 수집의 위험성에 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실전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고려하실 부분은 당사자 간 주고받은 대화 녹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법 녹취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협박, 재산 관련 발언까지 모두 증거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되기만 하면 굳이 상대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녹음하겠다라는 별도의 고지 없이도 녹음하는 게 가능한 점 참고하시고 상대방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땐 파일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따서 녹취록의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아무나 임의로 작업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인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녹음 파일을 다 듣고 작업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려하실 부분은 외도 증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현장을 덮쳐 증거를 확보하지 마시고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중요한 증거가 시간이 지나 소실되거나 상대방이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해당 증거를 미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인데요. 통상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호텔이나 모텔을 대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인용될 경우 일주일 내에 CCTV 영상 녹화물이 담긴 저장 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같이 CCTV가 설치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6월 24일 오후 10시부터 6월 25일 오전 2시까지와 같이 날짜와 시간 역시 세분화해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증거보전 신청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데 숙박업소는 CCTV 보관 기간이 2주 정도로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음료수와 USB를 사들고 숙박업소 관리자에게 증거보전 신청한 사실을 말씀하신 후 해당 날짜 영상을 USB에 따로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하실 부분은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곧바로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신고 내역은 폭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남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접근 금지와 같은 임시 조치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의 경우 2개월씩 최장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가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기간 만료 전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해서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의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를 발급해두거나 상처 부위를 촬영해두시고 병원 진료 기록을 남겨두시면 추후 이를 증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혼 소송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상대방이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거 수집은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자료를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감정적으로 무리하게 증거를 모으기보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